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겨울 순환수렵장이 운영됐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자밭 한쪽이 어지럽게 파헤쳐졌습니다. 이제 알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한 감자를 멧돼지가 내려와 파먹었습니다. 비가 적었던 올봄 물까지 실어 나르며 애써 키운 감자를 수확 한 달을 앞두고 멧돼지가 먹어치운 겁니다. 고추밭에는 고라니가 다녀갔습니다. 이제 막 올라온 새순을 싹둑 잘라먹어 밑동만 남았습니다. 밭에 설치해놓은 경고등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거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절단 내고 오면은 고시나라 오면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지. 기가 막힙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겨울 강원도 내 6개 시군에서 순환 수렵장까지 운영됐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순환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1,300여 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았는데 올봄 피해 신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한 다른 시군들도 피해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논 같은 데도 돼지가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이러는 판인데 이건 뭐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강원도 전체를 본다면 지금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이게.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농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우리나라 여자 컬링 선수들은 뛰어난 경기력으로 컬링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릉시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결승전. 팀킴으로 불린 우리나라 여자팀은 금메달을 놓고 세계 최강 스웨덴과 맞붙었습니다. 팀킴은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컬링 꿈나무들이 제2의 팀킴을 꿈꾸며 올림픽 유산인 강릉 컬링센터에 모였습니다. 얼음 위에서 스톤을 던지고 솔질을 하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올해 처음 열린 초중고 전국 컬링 대회엔 소양 중등 도내 6개 팀을 포함한 36개 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팀킴처럼 올림픽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 앞서 최근엔 강릉 지역 21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컬링 대회가 열렸고 다른 국내외 대회들도 올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7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한국 컬링 선수권 대회 등 하반기에 3개 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또 지난해에 이어 기업체와 수학여행단을 상대로 컬링 체험 상품을 운영해 컬링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이 컬링장을 좀 시부담이 되지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미 컬링 열차라든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지자체의 노력과 다르게 내년부터 컬링센터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은 모두 끊길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아쉬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홍천 군민들이 철도 연결과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홍천 지역 각 사회단체 회원 등 1,200명은 어제 철도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범군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이 발디딜 틈 없이 홍천 군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홍천군이 유치에 나선 양수발전소와 철도 연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군민 1,2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사회단체들은 이렇게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용문과 홍천을 잇는 철도 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을 계획하자
홍천 군민의 바람이 정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용문에서 홍천 간 34km를 이어 수도권 광역 전철망을 만들고 거기에 춘천과 홍천, 원주를 잇는 51km 종단 철도망을 더해 T자형 철도 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오지 않거나 계획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상처난 자존심도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양수 발전소 유치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들어가는 만큼 철도와 함께 홍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하고 이번에 그 양수 발전소가 확정이 된다면 아마 인구 증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인구가 그만큼 늘면은 우리 지역 경제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지만 정작 양수발전소 범국민추진위원회에는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와 홍천군은 다음 달 중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확 바꾸는 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읍면과 시내 노선의 분리, 그리고 환승센터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춘천시 동면 장항리 차고지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도청 인근인 중앙로를 대부분 거쳐 여러 곳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노선이 개편되면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큰 도로를 다니는 간선 시내버스가 있고 동네 곳곳엔 지선 시내버스가 움직입니다. 읍면에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중앙로까지 왔다가 시내버스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하면 중복 노선이 최소화돼 버스 배차 간격을 33분에서 17분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타는 시간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버스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시정부가 대중교통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시민들은 차를 버리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것이고, 춘천시는 지역별 구체적인 노선은 지역마다 주민 설명회를 열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노선 개편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이 환승센터에 잘 적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버스만 타고 춘천시 서면에서 퇴계동 주민센터까지 가려면 중앙로 환승센터에서 반드시 버스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7월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노선을 확정한 뒤 9월 23일부터 개편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설악권 관광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해 속초항을 크루즈선의 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10m, 6,000톤급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속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 객실이 스위트룸인 고급 크루즈선입니다. 지난 12일 일본 고베를 출발한 외국인 관광객 120여 명은 속초항에서 내려 설악산과 낙산사,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I like this market. I think some of the food is fabulous. And we went today to the temple on the mountain, which was fabulous too. We loved it. And we think everything is very nice here. 올해 속초항에는 크루즈선 입항이 7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건 4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해 속초항을 크루즈 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2017년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신축된 이후 속초항은 부산항과 연계해 국내 관광객들이 환동의 국가를 여행하는 출발지에 불과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9항차가 계획되어 있고 선사가 직접 운영해서 오는 크루즈도 4항차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아마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속초를 기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가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6만 톤급 크루즈선이 중국 상해에서 속초항으로 2차례 들어올 예정이어서 크루즈 모항을 추진하는 속초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 수출이 올해 들어 매월 플러스 성장을 거듭하며 2년 연속 20억 달러 달성과 함께 사상 최고의 수출액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 4월까지 수출액 누계가 6억 7,716만 달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넉 달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합금철 등 전통적인 강원도 주요 수출품이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과 중국을 벗어나 인도네시아와 인도, 칠레, 멕시코 등에서 선전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기 성공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기 성공 자금은 채무 조정 확정 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필요한 소액 생계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20억 원의 사업 재원을 확보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무이자 대여하며 신용위원회는 대여받은 자금을 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이상기후와 폭염, 폭우, 가뭄, 병해충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분야 12개 추진 전략을 선정해 내년부터 5년 동안 7,1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인 보호 안전 공간 조성을 비롯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과 재해보험과 축산 스마트 ICT 융복합 시설 확대,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농업 연구 개발 등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태백과 정선,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제12회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꽃 양귀비 축제위원회와 주민들은 일대 4만여 제곱미터에 꽃 양귀비와 수레 국화를 심었고 벌써부터 만개한 꽃들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한복과 교복 입고 사진 찍기와 압화 부채 만들기, 양귀비꽃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장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폐쇄와 같이 피난에 장애가 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강원 119 신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한 뒤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중앙시장 상인들이 원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 26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장 진입 소방도로와 시장 내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원주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원주시가 묵인해온 소방도로 노점이 소방차 진입을 막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시장 소방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주시가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소방도로 노점 운영은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며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도내 관광객이 동계올림픽 특수가 있었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속초와 삼척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관광객은 모두 2,33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가 감소했지만 속초시는 1.6%, 삼척시는 3.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강릉시는 57%, 평창군은 29%, 동해시는 17%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와 코레일이 산불 피해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와 연계한 관광 투어버스 상품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와 코레일은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강릉에 도착해 강릉 지역 3개의 관광 코스를 당일이나 1박 2일 일정으로 둘러보는 관광 투어버스를 일주일에 15회 운행하는 상품을 만들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받습니다. KTX 탑승료는 주중 25%, 주말에 15% 할인되며 강릉시는 투어버스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국내로 반입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동해안 등을 통해 반입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